관리비 중요하죠. 네,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연이 좋아서 들어가고는 싶은데 편의시설은 또 가까워요. 텃세가 있지 않느냐. 제가 들었을 때 이제 많이 또 걱정하시는 게 치안. 우리 대표님한테 앞에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저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영상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 구독자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뭔가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코드랩이라는 회사가 대체 뭐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려볼까 싶어요. 저희가 피노밸리라는 개발을 하는 회사는 정확하게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고요. 코리아 디벨롭먼트 레이버레이트 거기 앞글자를 딴 게 코드랩입니다. 코드랩이라는 브랜딩으로 저희가 이제 회사를 키워가고 있고 시행사는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인중개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는 회사를 조금씩 시행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참여했던 그 과수원 마을 60세대 했던 개발 현장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개발로 이슈화가 되면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2018년에 좀 상폭이 있었죠. 그래서 환경부랑 국토부에서 후원했던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게 자연 친화적 마을 개발로 수상도 했었고 2019년에는 모르겠어요. 젊어서 그런지 몰라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서울 모범 기업인 대상에도 저희가 수상하는 좀 영광을 가졌었던 회사입니다. 아직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사는 틀림없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아름아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고객분들, 결국에 시작은 고객분들이잖아요. 우리도 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말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계약을 했던 손님도 있고 호감을 많이 가지셨던 분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는 본인이랑 맞지 않는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전원 생활에 대한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서로 공감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객을 많이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손님분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왜냐면은 자연이 좋아서 들어가고는 싶은데 편의시설은 또 가까워요. 약간 이런 게 좀 현실적인 분야랑 많이 다른 게 있는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원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편의시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전원 생활을 하지만 이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 타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의 위치에 따라서 저도 현장을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다녀 봤지만 정말 가기 힘든 곳이 있고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이거는 전원 생활이 아니라 그냥 도시 생활 같은 곳이 있는데 그 타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피노밸리 같은 경우만 해도 차로 한 2-3분 이내에 편의점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를 찾으신다 그러면 물론 쉽지 않아요. 잘해. 틈새 영어. 차로 2-3분 혹은 5분 정도 안에만 있어도 편의점 가실 때 아파트 사셔도 그 정도는 걸리시고 그런 느낌의 입지를 찾으시면은 충분히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전원생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기준을 잡아본다면 한 5분 정도 접근성이 가능한 전원생활. 저도 편의시설 가까우면 편한 건 맞는데 저는 오히려 전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막연하게 편의시설을 바랄 때가 되게 많아요. 가까운 거를 제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편의시설이 가깝지 않아서 불편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인정. 밤에 특히 밤에 거기를 이용할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가까이 없을 때도 장점이 살이 빠집니다. 그렇죠. 건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딱 차를 몰고 아니면 도보로 갔을 때 얼마나 걸리면 된다라는 기준만 있으면은 그냥 그 바운더리만 안에 있으면 다 편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은 게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 편의점을 도보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맞지 않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 덕분에 건강해지고 불편함 덕분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변하는 거고 또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것도 있는 거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병원은요? 병원은 저 진짜 할 말이 있는데 진짜 병원이야말로 막연해. 왜냐하면은 저희가 도시에서 살아도 이제 아플 때 가는 병원은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차 타고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병원을 안 가야 되죠. 맞아요. 전원 생활을 해도 차 타고 나오면 똑같고 도시 생활을 해도 차 타고 나오면 똑같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으로 다가가는 좋죠. 실제로 뭐 큰 병원 다 예약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연하다고 하는 게 저는 공감은 되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것들이 갑자기 긴급하게 위급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약간 비슷한데 위급할 때는 또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다 있잖아요. 전원생활 하는 주위에도 도시에서도 위급할 때 응급실 이용할 때 뭐 앰뷸런스 이런 거 타고 가듯이 전원생활 하면서도 그게 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는 이용 가능하고 병원이 내가 상시적으로 아니면 특수하게 방문해야 되는 병원이 있을 때 또 도시랑 별반 다르게 제가 봤을 때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고객 중에 진짜 그렇게 위급하신 분이 병원이 정말 급하고 이러신 분이 고객으로 오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봤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안타깝다고 해서 좀 오히려 좋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암을 겪으셨다가 오히려 자연 치료를 하고 그렇죠. 싶으셔가지고 오히려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위급한 분은 정말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찾아오시는 분을 좀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위급한 분? 아니 그암 때는 들어오시고 치유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정기 점검하려고 오히려 음. 항상 봤던 데를 가시는 거니까. 정말 위급하신 분보다는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오시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 동네 병원을 안 가요. 저희가 가던 곳 큰 병원 이런 데를 예약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이 없다고 해서 그런 문제. 심지어 병원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병원 가는 거, 양평에나 뭐 이런 전원주택 단지에서 병원을 가는 거.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걱정되면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아파트 생활이고 전원 생활을 애초에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을 잡아드리면 정말 그 정도로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원 생활은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어디 사나 약간 비슷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병원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비 중요하죠. 네, 관리비에 있어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다들 알 거예요. 난방비? 그렇죠. 난방비 뭐 얼마나 드냐, 전원 생활하면 무조건 춥다는데 저는 춥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난방비는 제가 전원 생활 오랫동안 해보니까 집의 퀄리티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라는 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냐 이게 아니라 단열재 공사를 할 때 목조주택이랑 철코원에 있어서 단열재가 다른데 그 단열재 작업을 할 때 얼마나 꼼꼼히 해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격 싸움이 아니라 그 단열재를 넣는 과정에서 시공사분들이 공기를 줄이면 사실 그들의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를 채우는 과정에서 꼼꼼히 모서리나 이런 걸 꼼꼼히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데를 대충 넣기만 하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생각보다 비중이 많아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보가 점점 투명해져서 고객들도 다 알아요. 이런 데로. 단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꼼꼼히 해주세요라고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단열재를 해놓으면 사실상 전원 생활이라서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난방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피노밸리 같은 게 정남향에다 햇빛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사진으로 인증샷도 보여줄 수 있는데 폭설이 내린 다음날 우리가 자연 햇빛으로 그냥 반나절을 다 녹아잖아요. 그 앞에는 또 눈 쌓여. 이거는 한번 증거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좀 궁금할 것도 같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전남향에 살았던지는 않아서 저는 오히려 북동향 쪽 집에 살았고 집이 그래도 꽤 컸죠. 펜션 겸 해가지고 200평 정도 건물이었는데 제가 사는 공간만 딱 쓴다고 했을 때 30평 정도였는데 그때 저는 한 10몇만 원? 15만 원? 이렇게 동양이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난방비 뭐 이런 거를 유추하는 것보다 저 피노밸리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실제로 계시잖아요. 좋은 주택으로 그냥 제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사장님 난방비 얼마 나오셨죠? 재밌겠다. 이거 컨텐츠 땄다. 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대한 기준을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난방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 생활을 했을 때는 어쨌든 산 속으로 들어가면 좀 더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땅의 기준인 거지 전원 주택에서 춥다, 전원 생활에서 무조건 춥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 그렇죠. 이제 피노밸리 한번 콘텐츠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텃세가 있지 않느냐. 제가 들었을 때 이제 많이 또 걱정하시는 게 치안. 부동산 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접근성. 시공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유독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앞에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좀 잘리는 거 아니에요?